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둔촌주공 청약이 끝났고 동시에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청약도 끝났습니다. 둔촌주공은 무순위 줍줍 청약이 끝난 거고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둘 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청약 실적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심지어 둔촌주공은 미분양이 났었죠. 그런데 오늘 둔촌주공의 무순위 줍줍 결과는 46대 1을 기록을 했고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는 200대 1이 된 평형도 나오면서 청약 호조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가 다시금 이제 녹아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고,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반드시 소득이라든가 뭐 공급 물량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영향이 크겠지만 사람들의 심리 영향이 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는 가격이 내릴 때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를 때 사는 재화이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매수를 하는 성향이 더 강하지, 가격이 충분히 싸지면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이 내려가는 게 두려워서 그 구매 결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원래 보편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어쨌든 오늘 돌아온 이런 청약 열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성공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서울이었기 때문에 청약이 잘 됐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도 현재 지금 수유 칸타빌이라든가 이런 데가 미계약 미분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요새 다 완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서울 중에서도 강동구와 영등포구라는 좋은 입지라는 거를 또 잊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즉 중도금 대출이 12억 원 이상은 안 나왔었는데 그거를 허락해준 부분, 그리고 전매 제한 1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되는 그런 거를 허락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심리를 반전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무순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12월과 11월과는 전혀 다른 심리적 변화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 후 이 지금의 선택이 어떤 선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단언컨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둔촌주공에 청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알을 모아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는 한 걸음 쉬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고 이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데 1년만 있으면 되는데 전매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는 다 개개인의 세금 전략이라든가 자금 선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게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2013년 당시에 지금은 경희공자이로 유명한 교남자이가 미분양이었고, 포레미안 프루지오는 아현뉴타운 미분양으로 아주 고생을 했던 동네인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좀 아쉬운 게 저는 규제 완화의 폭이 너무 약하다, 심리가 금방 살아났기 때문인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2013년 당시에 미계약이나 미분양된 물건을 사서 5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농특세 20%만 내라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기도 했고, 주택수 보유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즉 말하자면 1주택자가 미계약 미분양 주택을 사면 2주택자가 돼서 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그냥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세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까지 나오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면 역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 저는 이게 뭐 미국의 사례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들이 다 숨어 있을 뿐이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현상만 지나가면 투자할 곳을 찾아서 나가겠다라는 것. 지금 제 주변에 회사 사람들이나 뭐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시즌 좀 지나가면 내 물린 주식 회복되겠지, 지금 시즌 지나가면 내 물린 서울 아파트 가격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상이고,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풀리니까
하니까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자금으로 이제 미래에는 투자 시장이 좀 밝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안고 이렇게 무순위 줍줍에 몰려드는 현상들. 하지만 저는 단기간에 그게 빨리 회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5년 후에는 충분히 좋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서울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둔천주공 무순위 줍줍도 추천을 했었던 거고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힘들어질 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걸 피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는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예외로 공시 1억 이하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공시 1억 이하는 혜택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정말 지방의 아파트 자기가 거주하거나 앞으로 뭐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서 산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갭 그러니까 즉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적고 공시 1억 원 이하이고 투자자들이 아직 다녀가지 않은 매물들을 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패턴이 굉장히 유행이요. 또 지방의 분양권들 마이너스 피인 거를 주워가지고 들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몰려오면 거기서 팔고 나가고 그래서 몇 번 성공해가지고 잔잔바리로 1,000, 2,000 먹다 시작하다 보면은 재미를 들려서 많이 하게 되고 그 재미 들린 거를 책을 내고 강의를 하면서 강사 생활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무슨 자기가 투자를 하고 뭐 자본주의 이해했고 머리가 트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 보면은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이 업자들이잖아요. 다 업자가 된 건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내가 매도하려고 내놓은 물건들이 팔리고 있어 이러는데 아니 시장 반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반등을 기다려가지고 가격 차익을 더 누려야지 왜 매도를 합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매도를 하면은 더 좋은 물건 살라고 했다. 나는 그 동네 여전히 좋게 보지만 더 좋은 물건이 있어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업자들의 그 본능은 참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참 넘어가 주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당분간은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서울의 강남권 중심으로 청약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청약들이 시장을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로의 패턴 변화는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업자들의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보면은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뭐 PCE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이제 이게 상승을 멈췄고 그러면 저금리로 돌아설 거다. 한국은행에서도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다. 뭐 어쩌죠 하면서 금리 예측을 하는데 금리 예측은 미국 연준의 의원들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업자들은 그냥 업자이고 원래 그 세상을 모두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서울 청약 시장에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에 반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핀셋 규제로 인해서 지방의 분양권이나 공시 1억 이하 아파트를 투자했던 트렌드는 이제 한물 갔고 여기서 물린 것들에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최소 10년 그리고 영원히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넣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런 청약 반등 때문에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은 전세 시장의 역전세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아파트 반등 조건은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3.5% 이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의 수출 무역 흑자로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미분양 가구 7만 5천 가구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게 감소 추세로 완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인데 지금은 단지 서울 요지의 입지들만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구독자분들이 3,000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제가 정말 비루하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몇십 명 단위, 200명 단위일 때도 꾸준히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해놓고 봐주고 있다라는 글들 많이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제 주변에 친구나 동료나 뭐 선배분들이나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아가지고 구독을 막 하고 하셔서 어쨌든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를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서 10,000명과 1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